안녕하세요. 오늘 이 강의에서는 우리가 롱런 코스트 펑션에 대해서 함께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의 생산함수가 있는데 생산함수가 뭐 이렇게 생겼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이 해당 기업에서 우리가 12개를 아웃풋을 생산을 해야 되겠다. 자, 생산물을 12개를 생산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 12개 아웃풋을 생산하기 위한 인풋의 조합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이거를 12개를 생산하려면 노동을 3단위, 뭐 자본을 4단위 이렇게 투입을 하면 12단위 가능하고 혹은 노동을 2단위, 자본을 6단위 이렇게 투입해도 이제 생산물이 12단위 생산이 되겠죠. 자, 그래서 어떤 주어진 이제 생산량을 생산을 하려고 할 때 이 생산물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이제 인풋들의 조합이 무수히 많을 수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자연스럽게 나오는 질문이 그럼 이제 어떤 조합을 사용을 해서 생산을 할 건가? 자, 예를 들어서 이거 3, 4 조합을 쓸 건지 뭐 2, 6 조합을 쓸 건지 그럼 여러 가지 조합 중에 과연 어떤 조합을 사용을 해서 이 생산물을 생산을 할 건가 하는 질문이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당연히 이 수많은 어떤 인풋 조합 중에 뭐 가장 좋은 최적의 인풋 조합을 선택을 해야 될 텐데 여기서 최적이라는 거는 다름 아닌 비용이 최소화되는 이 인풋의 조합을 선택을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롱런 코스트 펑션이라는 거는 이제 숏런에서는 캐피탈이 주어져 있었죠. 캐피탈은 이제 고정이 돼 있어서 변화가 불가능했었는데, 자, 롱런에서는 이제 레이버뿐만 아니라 캐피탈까지 이제 선택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원하면 캐피탈을 줄이고 노동을 늘려도 되고, 혹은 반대로 이 노동을 줄이고 캐피탈을 늘려도 돼요. 그래서 이 롱런 코스트 펑션이라는 거는 이제 주어진 이 생산물 Q 이 주어진 생산물 Q를 생산하기 위한 최적의 인풋 조합이 있겠죠. 그 최적의 인풋 조합을 사용하는 데 드는 비용을 알려주는 함수가 바로 이 롱런 코스트 펑션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롱런 코스트 펑션은 이제 결국 자, 노동 비용과 자본 비용으로 우리가 쓸 수 있겠죠. 그래서 노동은 예를 들어서 L 스타라고 합시다. 그래서 Q 단위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 이제 노동은 L 스타, 자본은 K 스타만큼 이제 투입하는 게 최선이다라고 한다면 비용은 이제 노동 비용 그리고 이제 자본 비용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리고 자, 이 L 스타, K 스타라는 게 결국 이제 Q의 함수로 구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생산량이 뭐 예를 들어서 뭐 12단위다. 12단위 생산하고 싶다. 그럴 때는 뭐 레이버는 이제 3, 캐피탈은 4 이런 식으로. 그래서 L스타, K스타라는 건 결국 이제 Q의 함수로 생산물의 함수로 나타나는 거니까 결국 이 롱런 코스트 펑션이라는 거는 이제 이 Q 생산물의 함수로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이제 계속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주어진 생산량 Q를 생산하기 위해서 그러면 최적의 인풋 조합을 이제 어떻게 찾을 거냐? 자, 이거는 이제 옵티마이제이션 프로블럼이죠. 자, 그래서 옵티마이제이션 프로블럼 우리가 써봅시다. 자, 결국 이제 비용을 최소화하는 인풋 조합을 찾을 거예요. 그래서 비용은 노동 비용, 자본 비용이 이렇게 주어지겠죠. 그래서 이 비용을 최소화하는 인풋 조합인 이제 L과 K 를 찾는 게 지금 목표고. 자, 그럼 제약 조건은 뭐냐면 이제 얼마만큼 생산을 하겠다라는 게 제약 조건이에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12단위를 내가 생산을 하고 싶다. 그래서 기업에서 이제 이래저래 생각한 끝에 이제 우리가 12단위를 생산을 해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12단위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 최적의 인풋 조합, 즉 이제 비용이 최저가 되는 인풋 조합을 찾는다. 이게 지금 우리의 문제죠. 그러니까 지금 코스트 미니마이제이션 프로블럼이니까 그래서
제약 조건에는 이게 지금 생산 함수인데 이제 총 생산이 이제 Q라고 이제 Q로 이제 주어진 거죠. 그래서 12단위 생산하겠다. 그러면 이제 Q라는 게 이제 다른 값이 아닌 이제 12가 되는 거고. 자, 그래서 결국 이게 이 우리가 지금 풀고 싶은 문제고, 코스트 미니마이제이션 프로블럼이죠. 그래서 주어진 생산량을 생산하기 위해서 비용이 최소가 되는 인풋의 조합을 찾는 문제예요. 자, 이렇게 써놓고 보니까 우리가 앞서 학습한 소비자 이론에서 이 지출 극소화 문제하고 뭐 굉장히 유사하죠. 그래서 소비자 이 이론에서 지출 극소화 문제 부분을 잘 이해했으면 이제 이 문제는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먼저 이제 제약 조건을 우리가 살펴보면 제약 조건을 우리가 그래프로 한번 나타내 봅시다. 자, 그래서 Q만큼을 이제 생산하는, 예를 들어서 뭐 Q가 10이다. 그래서 12단위를 생산하고 싶다. 그럼 12단위를 생산하는 모든 L과 K의 조합을 이제 나타낸 그래프죠. 이 제약 조건으로 주어진 게, 즉 이제 아이소퀀트예요. 그래서 지금 제약 조건으로 주어진 건 아이소퀀트고, 그래서 제약 조건이 아이소퀀트가 이렇게 주어져요. 그래서 이제 제약 조건은 총 생산을 이제 Q만큼 한다라는 게 지금 제약 조건이에요. 그래서 Q만큼 생산하는 데 있어서 지금 보니까 인풋 조합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래서 이 수많은 인풋 조합들 중에서 과연 무엇이 최적의 인풋 조합인지, 즉 최소 비용으로 주어진 생산량을 생산할 수 있는지, 이제 그 최적 인풋 조합을 찾는 게 문제고. 자, 그러면 이 목적 함수는 지금 이제 이렇게 이제 총 비용으로 나오고 있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총 비용이 뭐 예를 들어서 M이라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이제 그래프로 그려볼 수 있겠죠. 그래서 K를 Y 변수로 생각하고 L을 X 변수로 생각해서 우리가 이제 그래프를 그려보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수식을 쓸 수가 있고, 자, 그러면 이거를 이제 그래프를 그려보면 결국 이거는 여기서 이제 직선의 그래프, 이렇게 직선의 그래프로 나타나겠죠. 자, 그래서 지금 y 인터셉트 요점이죠. 이 y 인터셉트가 지금 m 나누기 r. 자, 그래서 이제 m이 커지면 이제 y 인터셉트가 증가할 테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직선이 세 개가 있다, 이 비슷한 직선이 세 개가 있다. 그러면 위쪽에 있는 직선이 더 높은 비용을 나타내는 그런 직선이겠죠. 그래서 요 y 인터셉트 요건 뭐 m 프라임이라고 하고, 이 y 인터셉트를 뭐 m 더블 프라임 r이라고 하면, 지금 여기서 보는 것처럼 지금 m에서 m 프라임 m 더블 프라임으로 가면서 지금 y 인터셉트가 작아지고 r 값 자체는 고정이니까 결국 이제 m 프라임이 더 작다는 거죠. 따라서 지금 파란색 직선이 세 개가 있는데 이 세 개 직선 중에서 아래쪽에 위치하는 직선일수록 더 낮은 저비용의 인풋 조합들을 나타내는 이제 그런 직선이구나 하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메뉴에 이제 우리가 처음 그린 1번이라고 합시다. 요 1번 파란 직선을 보면, 자, 1번 파란 직선 상에 뭐 여러 가지 이제 인풋 조합들, 점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이 점들은 전부 지금 파란색 직선 상에 동일하게 놓여 있는 그런 점들이니까 이게 지금 모두 동일한 M이라는 비용을 나타내는 이제 그런 직선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1번 그리고 이제 2번 직선, 요 두 번째 파란 직선을 보면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렇게 점들이 이제 인풋 조합들을 우리가 많이 생각해 볼 수가 있고, 이 인풋 조합들은 이제 모두 동일한 직선상에 존재하니까 이제
모두 동일한 m 프라임이라는 비용을 주는 이제 그런 인풋 조합들이구나 하는 걸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지금 2번 직선상에 있는 인풋 조합들은 1번 직선상에 있는 인풋 조합들에 비해서 비용이 더 낮은 거죠. 자, 그래서 이거를 조합을 해서 이제 그래프를 다시 그려보면, 자, 지금 아이소컨트가 이렇게 주어져 있고, 아이소컨트가 이렇게 제약 조건으로 주어져 있어요. 자, 그러면 요 어떤 인풋 조합 한 점을 생각해 봅시다. 이제 A라는 점을 우리가 생각했어요. 자, 그리고 질문하는 거죠. 과연 이 A 점이 이제 A라는 인풋 조합이 지금 상황에서 최적의 인풋 조합이냐? 자, 그런데 아까 그렸던 것과 같은 그런 직선을 우리가 한번 그려봤어요. A점을 통과하는 이 파란색 직선을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그렸어요. 자, 그랬더니 이 A점이 지금 최선의 선택이 아니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왜냐하면 그 밑에 이제 B점을 생각해 보면 이 B점을 통과하는 어떤 이 파란색 직선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그 파란색 직선은 지금 그리면 A점을 통과하는 파란색 직선보다는 더 아래쪽에 위치할 테니까 더 저렴한 낮은 비용을 나타내는 그런 직선일 테고, 따라서 A점에 비해서 B점이 비용이 더 저렴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A점과 B점 둘 다 동일한 아이소컨트 상에 있기 때문에 생산량은 똑같은데 A점보다 B점이 이제 비용이 더 저렴하죠. 그래서 A점을 선택할 이유가 없는 거죠. B점을 선택하는 게 더 낫겠죠. 자, 그럼 B점이 최선인가? 뭐 비슷한 방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최선의 선택은 이제 이 점이구나. 이거를 이제 C라고 해봅시다. 요 C라고 하면 요 C점이 이 기업이 선택할 수 있는 이제 최선의 생산점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Q만큼 이제 생산을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이 C로 대표되는 지금 L 스타 K 스타라고 하면 이 L 스타 이제 노동은 L 스타 그리고 자본은 K 스타만큼 투입하는 게 이제 최선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파란 직선들을 우리가 이제 아이소 코스트 라인이라고 불러봅시다. 비용이 같은 이제 등 비용 곡선이다. 뭐 이런 뜻이죠. 그래서 아이소 코스트 라인이라고 해보면, 자, 결국 저 최적 인풋 조합, 저 최적점은 어떻게 찾느냐 하면 이 아이소 코스트 라인과 아이소 퀀트가 접하는 점에서 찾을 수 있구나 하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C점에서 지금 아이소 퀀트와 아이소 코스트 라인이 접하고 있으니까 기울기가 같겠죠. 자, 아이소 코스트 라인의 기울기는 지금 마이너스 W 나누기 R이었죠. 마이너스 W 나누기 R. 자, 그리고 아이소 퀀트의 기울기는 MRTS예요. 그래서 이게 MRTS가 지금 노동과 자본의 이제 단위당 비용이죠. 단위당 비용의 비율과 같은 지점에서 우리가 최적점을 찾을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이 그래프와 이 공식을 보면 사실 우리가 소비자 이론에서 학습했던 이 지출 최소화 문제 그때 이제 솔루션을 구하는 방식과 사실 뭐 거의 비슷하죠. 뭐 사실 스트럭처가 똑같아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MRS가 상대 가격 비율과 이제 같아지는 점에서 우리가 이제 최적점을 찾았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아이소 퀀트의 기울기인 MRTS와 아이소 코스트 라인의 기울기인 인풋의 단위당 비용의 비율, 그 두 이 값이 같아지는 점에서 우리가 최적점을 찾을 수 있다라는 것.
자, 우리가 이제 MRTS는 우리가 그 공식을 알죠. 그래서 이제 MPL을 MPK로 나눈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시 써보면 이제 마이너스 양배를 생략하면 우리가 이제 이 인풋의 단위당 비용의 비율이죠. 그게 MPL을 MPK로 나눈 거니까 이거는 한 개 생산물의 비율이에요. 그래서 한 개 생산물의 비율과 인풋의 단위당 비용의 비율이 같아진다. 그리고 요거를 우리가 또 다시 이렇게 또 정리를 해보면, 자, 다시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자, MPK를 왼쪽으로 보내고 이제 W를 오른쪽으로 보내면 우리가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자, 요거는 이제 재미있는 그 해석을 우리에게 이제 가져다 주죠. 자, 이 좌변은 뭐냐면 MPK라는 거는 이제 자본의 한계 생산물이에요. 자, 자본의 한계 생산물을 이제 자본의 한 단위 가격이죠. R이라는 거는 이제 자본을 한 단위 사용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니까 소위 뭐 자본의 가격으로 나눈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왼쪽에 있는 거는 좌변에 있는 거는 뭐냐면 이제 1원당 자본의 한계 생산물이에요. 그래서 자본에다가 내가 1원을 투입하면 생산물이 이제 최종 생산물 Q죠. 최종 생산물이 얼마나 추가로 생산되느냐 하는 거를 나타내는 게 좌변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변은 지금 W라는 거는 이제 노동의 단위당 비용이죠.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하면 노동의 가격이에요. 그래서 노동의 한계 생산물을 노동의 가격으로 나눈 그런 값이죠. 따라서 내가 노동의 한 단위를 투입을 했을 때 과연 최종 생산물이 이제 얼마나 추가로 생산이 되느냐 하는 걸 나타내는 게 바로 우변이에요. 그래서 이 우변의 값이 뭐 예를 들어서 3이다.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노동을 사용을 하는 데 있어서 1원을 더 추가로 투입을 하면 최종 생산물이 3단위가 더 생산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등식이 결국 얘기하는 거는 1원당 한 개 생산물이 모든 투입물에게서 동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본이 됐든 노동이 됐든 그리고 뭐 또 다른 어떤 인풋이 있다고 한다면 이 모든 인풋들 간에 1원당 한 개 생산물이 동일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자, 만약 그렇지 않고 이제 어느 한쪽이 더 크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 우변이 더 크다고 하면 자, 이렇게 되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내가 1원을 투입을 했을 때 자본에 투입하는 것보다 노동에 투입했을 때 지금 최종 생산물이 더 많이 생산이 된다는 뜻이죠. 따라서 지금 현재 내가 투입하고 있는 인풋 조합은 그러면 최선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이런 경우라면 내가 자본에 내가 쓰고 있는 비용에서 1원을 빼서 그거를 노동 비용으로 전환하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자본에서 1원을 뺐으니까 그러면 지금 자본이 그만큼 줄어들겠죠. 자본 투입량이 1원만큼 줄어드는 거니까 그러면 최종 생산물이 줄어들 거예요. 얼마만큼 줄어드냐면 지금 좌변에서 파란색 동그라미로 칠한 부분만큼 줄어들겠죠. 이게 자본의 1원당 한 개 생산물이니까. 그래서 최종 생산물이 그만큼 줄어들고 그 대신에 내가 1원을 빼가지고 이거를 이제 노동을 추가로 투입하는데 1원을 썼어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이 생산물이 지금 우변에 빨간색으로 표시한 것만큼 늘어날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노동의 1원당 한 개 생산물이니까. 그래서 여기서 보는 것처럼 만약에 부등식 이런 식으로 성립을 하게 되면 자본에서 1원을 빼가지고 그걸 노동에다가 쓰면 최종 생산물이 줄어드는 양보다 늘어나는 양이 더 많기 때문에 내 입장에서는 비용은 그대로인데 생산물이 늘어나니까 사실 훨씬 이득이 발생을 하는 거죠. 따라서 이렇게 부등식이 성립을 하면 지금 현재 인풋 조합이 최선의 선택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따라서 이 최적의 인풋 조합은 결국 이 등식이 성립을 해야 되는 즉 모든 인풋들 간에 1원당 한 개 생산물이 동일해야 되는구나
하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이거는 그래서 이렇게 등식이 성립을 해야 되고, 이거는 우리가 앞에서 소비자 이론 학습했을 때 뭐 비슷한 거 배웠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소비자 이론 학습할 때 이렇게 내가 사과와 바나나를 소비를 한다. 그러면 이제 최적 소비점을 찾고 싶은데, 그럼 최적 소비점을 어떻게 찾을 수 있느냐? 그 조건이 바로 이 등식이었죠. 1원당 한 개 효용이 동일해야 된다라는 거. 자, 그래서 이제 앞에서 1원당 한 개 효용이 동일해야 된다라는 요 이제 조건을 우리가 학습을 했었는데, 이 조건과 사실 의미하는 바가 똑같아요. 이 경우도. 그래서 제가 계속 이제 여러 번 강조해서 얘기하는 부분이, 앞에서 소비자 이론을 잘 학습했으면 이 생산자 이론 부분은 우리 학생들이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결국 이 조건을 이제 우리가 활용을 하면 L 스타와 이제 K 스타를 우리가 찾을 수가 있겠죠. 솔루션을 찾을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 솔루션은 이제 지금 L과 K라는 거는 생산 요소죠. 이제 인풋이에요. 그래서 생산 요소에 대한 수요를 나타내요. 얘네들은. 그래서 L 스타, K 스타라는 거는 결국 생산 요소에 대한 수요를 나타내는 그런 함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L 스타, K 스타라는 거는 이제 얼마만큼 이제 생산하느냐에 따라서 이 솔루션이 달라지겠죠. 그리고 애시당초 우리가 이 문제를 풀 때 코스트 미니마이제이션 프로블럼인데, 문제를 풀 때 W와 R은 주어진 거로 가정을 했으니까 이 W와 R이 변하면 또 L 스타, K 스타 값이 변하겠죠. 그래서 이 코스트 미니마이제이션 프로블럼으로부터 우리가 얻게 되는 이 생산 요소 수요 함수 L 스타, K 스타는 결국 기본적으로 일단 Q의 함수고, 그리고 이제 W와 R의 함수로 나타내겠구나 하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 이 롱런 코스트 펑션이라는 거는 결국 노동 비용과 자본 비용으로 이렇게 구성이 될 텐데, 이 Q만큼 생산하는 데 드는 노동과 자본이 L 스타 K 스타니까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고, L 스타 K 스타가 결국 Q의 함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롱런 코스트 펑션을 Q의 함수로 우리가 구해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콥 더글러스 프로덕션 펑션의 예를 가지고 롱런 코스트 펑션을 한번 구해 봅시다. 콥 더글러스 프로덕션 펑션이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일반적인 형태의 콥 더글러스 프로덕션 펑션을 쓰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이 롱런 코스트 펑션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코스트 미니마이제이션 프로블럼을 써보면 이렇게 오브젝티브 펑션이 있고, 자, 그리고 지금 생산 함수가 콥 더글러스 프로덕션 펑션 이렇게 주어지고, 그래서 Q만큼 지금 생산하겠다라는 게 지금 제약 조건이에요. 그래서 콥 더글러스 프로덕션 펑션의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아이소컨트를 그리면 이제 이런 식으로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는 아이소컨트의 형태를 가지고 있으니까 결국 요 점을 우리가 찾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아이소 코스트 라인과 아이소컨트가 접하는 점을 우리가 찾는 게 일단 이 문제에서 목표예요. 자, 그러면 아이소 코스트 라인의 기울기는 우리가 알죠. 마이너스 W 나누기 R이라는 걸 아니까 이제 아이소컨트의 기울기를 찾아봅시다. 아이소컨트의 기울기는 이제 MRTS죠. MRTS는 MPL을 MPK로 나눈 값인데, 자, 그럼 MPL은 뭐냐? 자, 이 생산함수가 콥 더글러스 프로덕션 펑션이니까 MPL은 L에 대해서 편미분한 거죠.
L에 대해서 편미분하면 이렇게 쓸 수 있고 이게 MPL. 자, 그리고 MPK. 그럼 K에 대해서 편미분한 거니까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쓸 수가 있겠어요. 자, 그래서 이 MRTS를 마이너스가 있죠. 자, MRTS.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MRTS를 이렇게 구했어요. 자, MRTS 이렇게 구해놓고 보니까 이제 아이소퀀트가 이 콥터글러스 프로덕션 펑션인 경우에 아이소퀀트가 이런 식으로 생겼구나 하는 거를 우리가 더더군다나 알 수가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위쪽으로 가면 아이소퀀트를 따라서 지금 위쪽으로 움직이면 그래서 위쪽으로 움직인다는 게 지금 아이소퀀트를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뭐 A 점에서 이제 B 점으로 움직인다고 하면 지금 노동은 줄어들고 캐피탈은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죠. 따라서 지금 A하고 B 값이 이제 그냥 일반적인 양수라고 생각을 하면 지금 요 기울기의 절대값이 커지는 거니까 즉 A점에서 B점으로 이동할수록 아이소퀀트의 기울기가 이제 즉 MRTS가 점점 이렇게 절대값이 커지겠구나. 그래서 기울기가 점점 가팔라지는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고 따라서 이렇게 MRTS 공식을 사용을 해서 기울기를 구해 보면 우리가 아이소퀀트가 이제 어떤 식으로 생겼는지도 사실 이렇게 알 수가 있죠. 그래서 MRTS를 우리가 이제 이렇게 구했고, 자, 그러면 우리가 최적점을 찾기 위해서 MRTS가 이 인풋의 생산 요소의 단위당 가격의 비율과 같아야 된다라는 거를 우리가 아니까 이 공식을 쓰면 결국 이 공식으로부터 마이너스 다 떼면 우리가 이제 K에 대해서 정리를 해봅시다. K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이렇게 식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K를 L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K를 L에 대해서 우리가 표현을 했고,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에서 식이 하나가 더 있죠. 제약 조건으로 주어진 아이소퀀트를 나타내는 식이 하나가 더 있죠. 그래서 그 식이 이런 수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원래부터 제약 조건에 주어진 아이소퀀트를 나타내는 식이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접점의 조건 MRTS가 이제 상대가격 비율, 이제 상대가격 비율과 같다라는 그 접점의 조건을 사용해서 우리가 식을 하나 구했고, 그래서 이 두 식을 연립을 하면 우리가 L과 K의 값을 구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왕 K를 L에 대해서 첫 번째 식에서 표현을 했으니까 이거를 두 번째 식에 대입을 해봅시다. 그러면 두 번째 식에서 L만 남으니까 이제 L을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두 번째 식에 넣어보면 이제 LA가 있었고, 그다음에 K 자리에 이제 B승인데 K 자리에 이제 첫 번째 식으로부터 우리가 K 값을 대입을 하면 우리가 이렇게 구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를 다 정리를 하면 우리가 이렇게 구할 수가 있고, 따라서 이거를 L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최종적으로 솔루션을 구할 수가 있죠. 그래서 L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이렇게 L스타 솔루션을 구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이제 코스트 미니마이제이션 프로블럼의 솔루션이죠. 그리고 이 L스타라는 거는 생산 요소 중에 하나인 노동에 대한 수요 함수를 나타내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노동에 대한 수요 함수죠. 그래서 여기서 보는 것처럼 이제 일단은 기본적으로 Q의 퀀티티의 함수죠. 최종 생산물의 함수예요. 그래서 최종 생산물을 내가 더 많이 생산하고 싶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L스타도 늘어나겠죠. 그래서 더 많이 생산을 해야 되면 이제 인풋이 늘어나야 되겠죠. 당연히. 그리고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이 L스타 이제 생산 노동에 대한 수요 함수인데, 자 이제 기업이 노동을 얼마나 수요하느냐 하는 게 여기서 보는 것처럼 이 인풋의 가격의 비율에 달려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또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만약에 이 값이 예를 들어서 커지면, 자 이 값이 커진다는 거는 뭐냐면 지금 인풋 가격의 비율이에요. 그래서 그냥 상대 가격이라고 봅시다. 상대 가격이죠. 상대 가격이 이제 지금 커진다. 이 말은 지금 W가 작아지고 R이 커진다는 거죠. 그래서 W에 비해서 R이 더 커지니까 지금 이 비율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노동에 비해서 자본이 상대적으로 더 비싸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노동에 비해서 자본이 지금 상대적으로 더 비싸지면 이제 당연히 기업 입장에서는 자본보다는 노동을 더 많이 활용하고자 하는 그런 인센티브가 존재를 하겠죠. 그래서 여기서 보는 것처럼 그런 경우에는 이게 L스타 값도 늘어나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또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 노동 수요에 결국 이제 크게 세 가지가 영향을 준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최종 생산물 Q 그리고 이 R과 W 얘들이 이제 영향을 준다라는 거. 자 그리고 이제 L스타 값을 구했으니까 이제 K스타 값도 그 두 개식 중에 이제 아무데나 L스타를 대입을 하면 우리가 이제 K스타 값도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K스타 값도 우리가 구해보면 이렇게 이제 이렇게 우리가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L스타는 기업의 노동에 대한 수요, 두 번째 K스타는 기업의 자본에 대한 수요 함수. 그래서 결국 이 롱런 코스트 펑션은 우리가 이제 첫 번째 파트가 이제 노동 비용, 두 번째 파트가 이제 자본 비용,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L스타, K스타 자리에 이제 우리가 구한 저 값들을 이제 대입을 하면, 저 값들을 우리가 이제 대입을 해주면 우리가 롱런 코스트 펑션을 이렇게 구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이번 시간에 이제 롱런 코스트 펑션 특별히 이제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고, 그래서 기업이 1차적으로 수행해야 되는 이제 작업, 그래서 기업이 가장 우선적으로 구해야 할 그런 부분인 코스트 펑션을 어떻게 우리가 도출하는지, 또 어떤 개념들이 이 속에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학습을 했습니다.